영화 보고 다큐멘터리 보고 많이 깨달은 바들이 있습니까? 예. 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어,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탄식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아주 전국 방방곡곡에 이상한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서산에도 현수막이 붙었는데 우리는 범죄자 대통령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잘 붙였어. 어떤 붙였다고는 단체도 없고 정당도 없고, 그러니까 어쩌면 자원봉사단체에서 그냥 계속 무작위로 붙이는 것 같아. 우리는 범죄자 대통령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 중에 전과 구범도 나왔죠. 전과 구범도 나왔어요. 순사기로 전과 구범도 나와서 대통령 하겠다고 나왔어요. 어쨌든 우리는 범죄자 대통령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이 권세 잡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투표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이 제왕학이라고 하는 책자를 통해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지도자는 어떤 것을 갖춰야 되느냐. 첫 번째로 때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비전. 오늘 18절에 묵시가 없으면이라고 할 때 이 묵시가 영어로 써졌을 때 비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묵시가. 그러면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지금 대통령 나오신 분들이 이걸 제시해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 때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것을 말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전 세계에서 그냥 막 꼴찌를 달고 있을 그만큼 가난해서, 6.25 전쟁 때 가난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경제 성장과 사회 도덕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어요. 거기 위에 대한민국이 성장했거든요. 이게 비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오늘날 비전은 뭐 통일한국 이런 거 얘기해 줘야 돼요. 통일한국 혹은 뭐 성진한국 아니면 뭐 기술한국 뭐 이런 뭐 한반도의 기적 이런 거를 얘기해 줘야 돼. 대통령이 맨 TV 토론하는 거 보면은 막 서로 막 까르라고 아이고 젓가락 얘기는 또 왜 해가지고 아이고 그거 한 거나 그 얘기 한 거나 그거 가지고 TV 토론나가지고 떠드는 거나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비전을 말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비전은 먹고 사는 비전은 안 통해요. 다 잘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비전이 막 코스피 막 5천 아이고 그런 게 비전이 아니야. 뭐 증권 투자하는 게 무슨 비전이냐고. 좀 대한민국의 비전 국민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약 한 1,000만 재외 동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막 외쳐줘야지. 막 나는 통일 한국에 대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제게 표를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한 놈도 없지 지금. 그러니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요. 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찾으면 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옛날 말로는 웅변을 잘해야 됐어요. 옛날에는 정치하려고 하면은 웅변 학원에 등록해가지고 이 웅변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걸 별로 이렇게 중요시 않죠.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하는 것은 듣는 데서 와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격이 되는 사람은 백성의 소리를 잘 들으라고 하는 사람이 돼요. 잘 들은 것을 잘 말하는 걸 해야 돼요. 이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막 유창하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뜻을 잘 듣고 잘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을 뽑아야 돼요. 여기에는 선동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선동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백성의 소리를 듣고 백성의 소리를 대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고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열정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죽도록 뛰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요. 성경에서 나오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3년 반 만에 그가 기도하는 바람으로 비가 오게 되었을 때 그가 왕의 마차 앞에서 허리띠를 띠고 달렸어요. 앞에서 먼저 달렸어요. 이게 열정입니다. 엘리야가 힘써 달리는 것까지 비가 와요. 그래서 이 양반이 연세가 꽤 많았을 텐데 죽도록 뛰는 거예요. 죽도록 뛰는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 종주에서 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땅을 종주에서 뛰어야 종주에서 닿는 데까지 비가 와요. 하나님이 그냥 비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엘리야처럼 앞에서 달려야 백성이 같이 달리죠. 그래서 비가 엘리야가 달리는 것만큼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얘기하면 강원도정도 종주한 거예요. 참 상상을 해봐. 그 정도 대륙을 연세 드신 분이 왜냐면 내가 달리는 것만큼 비가 오거든. 지도자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도덕성을 있다는 뜻이죠. 거짓말을 않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뽑으면 안 됩니다. 조선이 왜 망했냐? 조선이 왜 망했냐라고 했을 때 조선은 거짓말 때문에 망했다고 그래요. 거짓말 때문에. 한일 합방시키고도 이완용과 더불어 사람들이 국민에게 다 거짓말이죠. 왕에게도 거짓말이죠. 관리들이 다 거짓말이죠. 총리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쏘갔죠. 그러니까 백성이 쏘갔죠.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대통령 나온 사람이 손바닥 쥐듯이 거짓말하고 하잖아요. 무조건 빼버려야 돼요. 큰일 납니다. 이 나라가 망합니다. 정직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단력이 빠른 사람을 뽑아야 돼요. 이 얘기는 부지런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냐면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대통령이 뭐 하고 있었냐는 거요. 미용하고 있었냐, 화장하고 있었냐, 뭐 하고 있었냐는 거요. 그것 때문에 국정농단이 돼가지고 막 진짜 시끄럽게 싸웠죠. 그 여자 대통령이 시간을 지연할 수 있는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드러낼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학생들을 태운 배가 침몰했대. 그러면 흐트러진 머리, 화장하지 않은 얼굴 가지고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막 판단력이 막 최고인 대통령이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들이 연설하는 걸 보면 이 판단력이 빠르고 누가 책임지고 이 우리나라의 국방과 더불어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냐? 라는 것을 판단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났어. 그럼 대통령이 군인들에게 명령해야 되잖아요. 즉각 조치가 일어나야 돼요. 쏠까 말까 내일 할까. 그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 사이 다 죽어. 그 대통령은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판단력.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데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 뽑기 쉽죠. 뭐 여당이 야당이냐 이거 따지지 말고 어떤 사람이 이런 소양을 가졌냐 이것을 가지고 뽑으라고요. 비전을 얘기하냐, 백성의 소리를 잘 듣냐, 열정을 가졌느냐, 정직하냐, 빠른 판단력을 가졌냐 이거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헌법 공부를 할게요. 헌법 1조를 공부할게요. 우리는 헌법 1조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1조 1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학교에서도 잘 이걸 공부 안 시켜. 헌법을 진짜 몰라. 1조 1항하고 2항만 알아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민주공화국의 가치라는 것은 공화국이라는 것은 민주라는 말은 백성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누가 세웠냐면 백성들이 세웠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대한민국은 독립운동 등등 해서 모든 힘이 합쳐서 백성들이 투표 행위로 세웠어요. 그런데 정치 형태는 공화국이에요. 공화국이라면 공동으로 화합할 수 있는 나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대파도 있고 쪽파도 있고 다 합쳐서 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이나 정부를 선택하면 같이 화합해서 좋은 나라를 이끌어가자는 뜻이야. 그런데 정치인들이 이걸 안 지키죠. 그러면은 다음 선거 때 무조건 다 제거해야 돼요. 응? 지금 나와 있는 국회의원들요 싹 다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고 30대나 40대나 혹은 우리 교회에서 이상원 집사님이 국회에 나간다고 하면 무조건 밀어야 돼. 새 사람이 나와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왜 공화국이니까 잘못한 것들은 다시 뽑는 게 아니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이 민주공화국의 가치는
첫 번째로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져요. 우리 속에 자유민주주의는 많이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시장경제 원칙을 가져요. 이 공화국에는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들이 보면 다 자유시장 경제를 가져요. 그러면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에 표현되어 있는 나라에서 공산화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 경제 민주화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조 1항에서 걸려. 그런데 정치인들이 무슨 뭐 경제 민주화, 뭐 부자들 것을 뺏어서 뭐 분배. 아니요, 우리는 장사해야 돼요. 자유경제니까 돈 벌고 싶으면 장사하면 돼. 돈 벌고 싶으면 시장으로 가. 무역을 해. 그거예요. 이게 공화국의 원리예요. 세 번째로는 복지사회를 읽어야 돼요. 민주공화국에서는 복지사회를 추구해야 됩니다. 복지사회는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성소수자나 동성애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사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요즘 외국인 복지라는 말이 많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중국인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하면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대우를 잘해줍니다. 그 외국인 복지가 등장했어요. 이것을 깨트리려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멕시코하고의 장벽까지 세워버렸죠. 내 나라에 들어와서 내 나라의 세금과 내 나라의 복지 혜택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 외국인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살게 됐다고 외국인을 받아들여서 복지 형태를 어마어마하게 제공하죠.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민주공화국에서 백성들이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치인들은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잖아요.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사는 걸 원치 않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면 대통령이 그거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다른 민족이고 우리끼리 살기를 원해요. 그걸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의 원칙은 인권 존중에 있어요. 인권 존중 그러면은 평등과 공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인 평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평등이라는 것은 남자가 평등하다 이건 아니에요. 남자가 공정하다라는 평등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남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권리만 가질 때만 평등으로 여자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꼼짝 못해요. 이게 왜 이것을 말을 못하냐면은 대통령 후보들이 이 얘기를 하면 표 떨어지니까 말 못해요. 요새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 다 여자들 대우해준다고 막 다 맞췄어. 대통령 대봐. 정확하게 말해야 되거든. 남자가 공정합니다. 여성분들의 약한 부분이 법으로 보호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다 해준다네, 다 해줘. 제가 대통령 나가면은 여자들 표를 못 얻어요. 군대 같이 갑시다. 군대 가자고 다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권 존중은 평등과 공정의 이 조화예요. 무작정 평등이 아닙니다. 예, 민주공화국의 원칙입니다. 정치는 상권 분립이 잘 되어 있는 게 민주공화국입니다. 입법부 국회가 잘하고 사법부가 잘하고 행정부가 잘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상권 분립이 좀 개판입니다. 완전 개판이에요.
국회에서 지금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탄핵이 되고 사법부에서 재판을 헷갈리게 하고 아주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1조 1항입니다. 1조 2항을 읽어드릴게요. 1조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의 주권은 무엇으로 행사하느냐? 그러면 투표로 행사해요. 그러니까 투표를 해서 우리가 대통령도 지도자도 합당하게 뽑는 거예요. 이게 1조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밝혀줬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주권 행사는 투표입니다. 그러면 부정투표가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헌법 1조 2항을 어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중대 범죄예요. 현행범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헌법의 2조를 깨트렸어. 그러면 이건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고 국민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좌우가 됐든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다양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뽑고 국회의원을 뽑아요. 이게 우리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행위로 됐다 그러면은 사형을 시켜야 돼요.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직결 사형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근간 헌법 2조를 건드렸으니까. 그럼 지금 사전투표 가지고 별의별 얘기 다 나오죠. 지금 뭐 먼저 국회의원 선거했던 게 사전투표하면서 나왔다면서요? 뭐 한 개 나왔던 두 개 나왔던 나왔어. 어제는 뭐 사전투표 용지 받아가지고 뭐 나가서 점심 먹고 와서 투표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누구 찍은 거 사진 찍어가지고 투표용지를 날렸다면서요? 붙잡았다면서? 즉결 사형이요. 즉결 사형 시켜야 돼. 그러면 이런 일이 없어. 왜 대한민국 헌법에 1조 2항을 건드렸는데 그걸 뭘 따지고 있냐고. 인권이고 나발이고. 대한민국 이 나라의 근간에 1조 2항인데 오늘 뭐 투표 사무원이 뭐 2번 투표했다면서요? 경찰이 총 갖고 와서 막 그 자리에서 그냥 사살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서 투표 가지고 장난하여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를. 그런데 그걸 잡아들이고 따지고 조사하고 아무 상관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와서 사과하고 그 사무총장은 사형이요. 무조건 1조 2항에 건드렸잖아.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의 주권을 장난쳤어. 그게 뭐 형법, 사법법 법 따질 거냐고. 따질 것도 없어 그냥. 법을 이렇게 시행해봐. 어떻게 부정투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의 주권을 가지고 농단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희한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대통령 선거 앞두고 부정투표는 완전히 근절시켜야 되는 거요. 뭐 사소한 것도 뭐 표바꿔치기예요. 표를 나온 자기에게 받은 투표용지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송출시켰다고 그래? 그러면은 잡아다가 핸드폰 그 사진 찍은 거 폐쇄시키면서 동시에 사용시켜야 돼요. 이게 왜 문제냐면 요즘 여러분이 모든 서류가 핸드폰에 찍히면 인쇄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인쇄 다 하잖아요. 똑같은 종이에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핸드폰에 이거 찍었어? 이야, 이거 부정투표 하려고 작정하고 댕긴 거요. 시간도 지연할 거 없어. 1시간 내로 사용. 국민의 주권을 건드렸으니까 안 돼요. 그 지금 어제 우리 사전투표 그 막 저기 부정투표 영상 봤는데 참 두 분이 상당히 양심적으로 설득적으로 했더라고. 나처럼 이렇게 말하면은 싸움질이 되니까 그래도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지.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영상에서 보니까 신문사 이름이 4개가 나왔죠. 뭐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뭐 나왔죠 등등.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지침대로 보도해주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 매체예요. 매체. 그런데 자, 제가 한 가지를 새벽녘에 나온 사람들은 들었는데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어제 투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투표 그래프가 있었죠. 야,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좀 정정하려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빨간색 하자. 빨간색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하면 지금 우파라고 하는 데가 기본 얼마 값을 가지고 시작하냐면 30%를 가지고 시작해요. 그러면 기본 좌파라고 하는 데에서 얼마를 갖고 시작하냐면 여기도 30%를 가지고 시작해요. 그러면 요 영역이 40%죠. 그래야 100%가 되죠. 그렇잖아요. 60, 40, 100%가 됩니다. 제가 확률 얘기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대통령 선거 등록이 되고 나서 각 신문 방송에서 여론조사 했다고 발표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51%를 가졌다고 그래요. 51%. 이게 며칠 전까지 계속 방송을 하고 51%. 이 사람이 가진 거는 여기 30%에 돼요. 30% 출발이. 그런데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처음에 29% 정도에서 시작했다가 등록할 뜸에서 31% 정도 얘기했어요.
그러면 통계상 요직에 포함된다는 게 김문수에게는 맞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좌와 우와 양자 대결에서는 5대 5가 아니라 3대 3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3대 3. 그러면 요 안에 있는 40%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런 중도예요. 중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중도 사람들이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정치 성향을 말하지 않아요. 40%는. 그러면 여러분도 사회생활 할 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닮아서 우파라고 합시다. 우파라고 하면 대중을 만났을 때 70%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요. 우리 중에 누가 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40 플러스 30, 70%는 내 성향을 안 듣는 사람이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황윤자 집사님처럼 막 불러 해가지고 이 우파가 말이야 이재명이 막 때려잡아야 돼 그러면은 적이 7이요. 그래서 상당히 오해를 받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주 이 좌파 사람이 와가지고 막 고추가 이재명이 막 이번에는 이재명 찍으라 이번에 이재명이 찍으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도 적은 70%예요. 중도상이 40%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51%라고 했잖아요. 출발하기 전에 이 수가 뭐냐면은 신의 수예요. 신의 수. 신의 수. 당선될 수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당선될 수 있는 사람에게 공용되는 숫자예요. 51%가. 그러면 이 51%라는 말이 미리 발표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부정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자신감이 있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좌파상의 기본적으로 30%의 값에다가 중도의 20%는 따로 단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50. 그러고 나서 이쪽에서 붙어 있는 1%만 넘으면 당선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당선이요. 선거할 것 없이도 당선이고 선거 끝나도 당선이고 그냥 무조건 당선이요. 이 51%가. 그런데 한 달 가까이 이재명이 이게 51%라네. 이쪽에 있는 사람은 맨날 29세도 30%고. 그래서 여론조사가 쭉 올라가다가 막바지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조금 떨어져서 49% 정도 되는 도 떨어지고 여기에서 조금 올라가가지고 45%까지 간다네. 이렇게 하네. 그러면은 이것도 조작이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 통계의 이야기가 나오면 어제 부정선거 나오는데 보면은 통계 수학자들이 나와서 얘기하죠. 세계적인 통계 수학자들이 나와서 저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래프만 막 그려가지고 막 짬박인가 막 이렇게 얘기 나오죠. 나는 그 딱 보는 순간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론이나 뭐나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신문이나 다 조작해서 하나님만이 정해줄 수 있는 51%의 당선 절대 당선권을 갖다가 미리부터 선포하고 들어오네. 부정선거지. 그리고 이쪽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31% 35%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해서 누구를 어떻게 선택할지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지금 제가 5가지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 뽑아야 됩니다. 여론 조작하려고 무조건 당선되는 51%를 말하는 사람들은 다 언론도 거기에 있는 신문사도 다 거짓말이야. 거기에서 저 여론 조사한 사람들도 다 거짓말이야. 조작한 거요. 나올 수가 없어. 저거는 하나님만 알아. 중도의 마음을 누가 아냐고. 내가 우파의 30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 척이 70%인데 중도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 이미 중도의 마음을 자기는 다 쓸어 담았어? 민주당은 다 쓸어 담았어? 국민의힘은 다 잃어버렸어? 그러면 이준석이가 가져가는 10% 정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짜맞춰? 그래서 지금 여론 발표에 한 달 가까이를 계속 발표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단순한 국민들을 세뇌시켜서 계속 발표해가지고 각인시켜버린 저게 부정선거의 수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그 영상에서 수학자들이 저걸 말하더만 저런 모양 그래프 봤죠? 모든 선거는 학교에서 반장 선거도 3대 3으로 출발해요. 내가 반장 선거 나가면 저쪽 상대방 반장 선거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단순해서 5대 5로 시작할 줄 알아요. 마음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3대 3으로 출발해가지고 나머지 40%를 따먹기로 시작해요. 그래서 기권을 하는 사람도 있고 무하는 사람도 있고 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당선된 것을 보면은 48%, 49% 이렇게로 당선돼요. 50이 못 넘어요. 왜냐하면 50이 넘으면 무조건 당선이니까. 50이 넘어버리면 상대방 표는 그 이하를 받는다니까. 그러면 다른 후보들까지 다 나눠 먹었잖아. 나는 51을 먹었고 나는 무조건 당선이야. 난 따놓은 당선이야. 무슨 선거가 그렇게 나가는 게 어디가 있어. 그래서 제가 오늘 헌법 1조 2항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하는 투표 행위에서 결정이 되지 미리 여론에서 발표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야.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 우리로부터 투표 행위로 해서 권력이 나가야 되거든. 정해놓고 치고 있어. 더 의심이 가는 거지 이게.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전국 교회와 더불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저처럼 생각하고 우리 청소년들과 같이 부정선거에 대한 그 영상을 보면서 잠시 생각할 기회를 갖냐? 안 가져. 왜 안 가냐면은 저기에는 중도 40%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심리가 뭐냐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부정선거 문제를 자꾸 부각시키면은 표를 많이 얻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심리가요. 왜냐하면은 중도에 있는 이 40%가요. 40%가 이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이 일어나고 부정선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됐어. 그럼 부정선거 했다면 이 말만 나오는 것들은 안 찍어. 중도에서 이야기 아주 징그러. 부정선거 계엄 했다고 하면 틀려. 안 찍어.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이 영상을 홍보해서 봐야 됩니다. 무대 자기네들 표가 안 와. 도리어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시키고 우리는 이 계엄에 대해서 상관이 없고 상당히 죄송하다. 이래야 중도들이 좀 정신 차린 것 같네. 이러면서 조금 표를 돌려. 그러면은 반대로 이쪽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를 막 자꾸 부각시키면은 자기들 얘기인데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질의를 가지고 이쪽에서도 방향을 못하고 이쪽에서도 방향을 못하고 여기 있는 요 40%들은 깜깜이요. 지분대로 찍는다니까. 그래서 오늘 내일로 김문수가 무슨 말을 하다가 실수했다. 대통령 때요. 중도 사람들이 예민해. 이재명이가 말 실수했다. 뭐 아들이 지금 도박해가지고 전자도박해가지고 막 2억 얼마 날리고 막 이거 했다. 막 나와. 그래가지고 말 잘못하면은 중도가 안 찍어. 그래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함정을 팠어. 이걸 갖다가 막 지금 드러냈죠. 그러니까 막 고발한다고 하고 막 국회의원 막 제명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고발하거나 제명시키라 이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조사를 해야 되니까. 사실조사하면 뭐가 나와요? 범죄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안 돼. 왜냐면 중도 사람들이 틀렸다. 우리는 범죄자 대통령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충성교회와 우리 충성교회 가정 여러분에게 투표권이 있는 게 여러분이 그 행사를 잘하는 것이 우리 헌법 1조 2항을 수행하는 아주 성실한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이 행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헌법 1조 1항 2항만큼은 잃어버리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걸 행해야 돼요. 상당히 고무적인 이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노총에서 김문수 지지를 선언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민주노총에서 중도 노선을 발표했어요. 오늘요. 우리는 이재명이도 지지하지 않고 이문수도 지지하지 않는다. 김문수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노조원 여러분은 이번에 정치적 성향으로 우리는 민주당을 밀매다 하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투표하세요.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지금 나왔어. 각자 성향대로 대통령을 뽑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잘 뽑아야 돼요. 이번에 진짜 대통령 잘 뽑으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우리 경제력과 기술력과 자본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할 것이고, 만약에 대통령 잘못 뽑아놨다 하면은 우리는 좁은 땅덩어리에 자원이 없는 데다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교육을 많이 받았어. 교육을 많이 받다는 것은 좋은 장점도 있는데 아주 극단적인 나쁜 약점이 있어. 사기꾼이 많아. 공부를 허대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에 사기꾼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대만이야. 고등학력이 다 넘어서. 그러면 이 좋은 공부한 이 자원을 세계로 갖다 막 사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분출해서 사용할 데가 없으면 우리끼리 사기치고 싸워. 그러다가 우리가 폭삭망해. 이들의 공부한 것과 이들의 지식을 전 세계로
수출해야 돼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돼. 이번에 선거 잘하셔서 우리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새벽기도에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각